저는 관세법 강의하고 있는 안준호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크게 3개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출제 경향입니다. 네, 관세법 출제 경향이 되겠죠. 저희가 2020년도에 부정출제 이슈가 있은 이후부터 좀 문제 출제 유형이 많이 바뀌게 됐고, 그다음 최근에는 저희 문제 배점도 달라지게 되면서 좀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바뀌게 된 것들이 많은데요. 제가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려 본다면 단답형이라고 하는 형태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걸 말을 하는 거냐면 문제에서 이런 게 있거든요. 뭐뭐를 쓰세요 라는 형태가 있어요. 이런 형태가 작년에 54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계산해 봤는데 100점 만점에 54점 정도가 그냥 쓰는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즉슨 저희는 요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암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암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좀 특징이 있어요. 제가 보다 보니까 일단은 주로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무슨 사유라는 거 있잖아요. 사유라는 것이 나오거나 아니면 기재사항 같은 거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재사항이라고 하는 것들은 서류에 들어가는 걸 말을 하겠죠. 저희가 행정 절차 수행할 때 무슨 서류에 들어갈 내용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출제가 되고 있고, 아니면은 그 사유 말고도 무슨 대상들을 말하는 것이 있어요. 대상이라 하는 것들은 보통 이제 감면이나 분할납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좀 핵심 이슈가 있는데 이 내용 나왔던 것 중에 1차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 점점 2차 시험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본다면 보세사의 직무에 대해 쓰세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원래는 1차 시험에 나오고 있다가 2차 시험 한 번도 안 나왔었는데 그게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점점 2차 시험이 1차 시험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할 게 뭐냐면 1차 시험에 나왔던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뒤집어서 볼 겁니다. 물론 그 전에도 보긴 봤었지만 앞으로 이런 게 점점 더 심화될 것 같아서 저희 관세법 개론이라 부르는 관세사 1차 시험에 나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쭉 보면서요. 이렇게 좀 단순히 암기해서 쓰는 형태가 출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좀 주로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요. 뭐 출제 경향은 요거 말고 나머지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뭐 비교하는 문제 나오지는 않고요. 요즘에는 그냥 뭐 간단한 절차 정도를 묻는 것 같고, 주로 나오는 것들은 단답형, 요게 가장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암기라는 거. 뭐 다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암기를 할 때도 전부 다 암기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관세법은 특히 양이 많기 때문에 이거 다 암기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불가능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요령 있게 암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런 것들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위주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팁을 드려본다면 주로 나오는 것이 어떻게 나오냐면 딱 5개 이상이 되는 것들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사유라고 했을 경우에요. 5개가 넘어가는 것들은 출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5개가 안 되는 것들은 출제될 확률이 참 낮은 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5개 이상 나오는 것들은 5개만 암기를 하시면 돼요. 5개만. 다 쓰라고 나오진 않거든요. 5개가 넘어가는 것들은 5가지만 쓰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암기를 할 때도 전부 다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이렇게 출제가 잘 되는 부분에서 5개 이상 나와 있는 것들을 골라서 암기를 하시면 좋겠고요. 여기 넘어가는 것들도 5가지만 암기를 하면 거의 다 커버가 됩니다. 5개 넘어가는 것들 다 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팁을 또 요령을 부려볼 수가 있겠죠. 5개 넘어가는 것들은 내가 순서대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내가 보기 편한 것들 있잖아요. 눈에 잘 보이는 것들. 순서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외우는 것이 아니고 5개 이상 되는 것 중에서 내가 눈에 잘 들어오는 것들, 암기가 좀 편한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아니면 좀 양이 적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5개 정도만 암기하고 계시면은 대응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출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모의고사를 출제할 건지, 모의고사 출제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희 모토는 이렇습니다. 모의고사라는 거는 최대한 실전에 가깝게 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실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외우는 정도로 해서 모의고사 보는 거라면
혼자 공부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런 것들을 찾아서 보는 것보다는 제가 여기 있는 것들하고 기출문제 나왔던 것들을 정리를 해가지고요, 그런 주제들 위주로 출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금 모의고사만 봤을 때도 충분히 내가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대비하는 게 가능하다 하는 느낌 정도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출제하게 됐을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최대한 기출에 가깝게 기출문제 근접한 내용들을 출제할 예정이고,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제가 냈던 문제 중에서 실제 시험에 똑같이 나오는 형태로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내년에 좀 더 노력을 해가지고 실제 시험과 거의 유사하게 최대한 유형도 맞추고 내용도 맞춰서 실제 시험장 갔을 때도 굉장히 익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제가 그 기출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어서 그걸 보고 제가 다시 해석을 해서 최대한 요즘에 나오는 출제와 가깝게 문제를 출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이거 뭐 관세법만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사실 모의고사라는 게 참여하는데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내가 정해진 시간에 와가지고 정해진 분량만,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그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렇게 그런 연습을 계속 꾸준히 하는 것들이 나중에 실제 시험장 갔을 때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모의고사를 활용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은 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3년차로 합격을 했는데 수험 기간 내내 모의고사를 다 봤습니다. 저는 2차를 빨리 준비했었기 때문에 옛날부터 2차 모의고사를 계속해서 참가를 했었거든요. 참가를 해서 했던 것들이 나중에 시험장 갔을 때도 크게 부담감 없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충실하게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참석하고 나서는 답안을 좀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모의고사를 이제 문제를 받아서 풀긴 풀었는데 내가 워낙 답이 좋지 않아서 답안이 좀 형편없는 것 같아서 이걸 내기가 좀 부끄럽다, 좀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근데 가급적이면 첨삭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내가 내가 썼던 답안이 뭐 좀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제출하게 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물론 내용적인 측면에서 다 이러고 뭐 아예 안 쓴 것이 있을 때는 꼼짝하는 게 좀 어렵긴 하겠지만, 일단 여러분 썼던 내용을 보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체크를 다 할 거거든요. 썼던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라든지 잘못 쓴 것들을 다 잡아낼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장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첨삭에 대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은 하지만 첨삭하는 부분들도 제가 최대한 꼼꼼하게 봐서 채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스스로 한 번 더 내가 여기가 좀 부족했구나 라는 걸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의고사를 하는 것들이 이런 첨삭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부족한 부분 보충.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으로 치러지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문제를 풀면 풀수록 모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 정답이 아닌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골라서 그것만 모아서 집중해서 볼 수가 있는데 2차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1차처럼 딱 명백하게 나오는 것이 없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내가 2차를 잘 못하고 있다, 그냥 좀 약한 것 같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 안에서도 특정 부분이 어디가 좀 약한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것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저는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모의고사 보면서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보충하는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2차 공부를 할 때 회독수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데가 있잖아요. 회독수라는 거 하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거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내가 잘 안 되는 것들을 선별해가지고 그거를 보다 집중적으로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단순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디가 약한지를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캐치했던 부분들을 최대한 집중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나의 단점이라고 하는 것들, 부족한 부분들이 빠르게 보충이 됐을 때 그에 따라서 결과가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첨삭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도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 첨삭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여유가 있다고 하시면 강사분들이 하는 거 말고도 좀 자가 채점도 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스스로. 그러니까 채점을 다시 하라는 건 아니고요. 내가 답안을 보면서 내가 잘 쓴 것 같았는데 못 쓴 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당연히 뭐 내용을 받아보고 점수 이렇게 나왔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냈던 답안을 보고 내가 그때 쓸 때는 몰랐는데 내가 써보니까 잘 모르는 것이 있었구나. 그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모아가지고 집중해서 이제 그걸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약점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보충이 될 것이고 보완이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 내가 약한 부분이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시험장 갔을 때도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내가 약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자신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멘탈 관리 부분하고 멘탈 및 이제 건강 관리가 되겠죠. 건강이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요. 이제 여기에 뭐 육체적이든 아니면 정신적이든 이제 앞으로의 그 먼 여정이 이제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물론 신체적인 것들은 스스로가 관리를 잘 하시겠죠. 뭐 잘 챙겨 드실 거고, 그다음에 잠도 잘 주무실 거고, 안 아프게 하는 게 좋다는 생각 다 갖고 계시긴 할 텐데, 멘탈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뭘 해야 되는지는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런 거 다 보셨을 거고, 이런 거 다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모의고사를 보면 볼수록 내가 스스로 자신감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점점 시간은 흘러가는데 내가 점점 부족한 게 많은 것 같고, 다 모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시간이 부족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합격하신 분들 다 얘기해보더라도 저도 그랬었는데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스스로가 합격할 줄 알았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게 있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 본다면 조금 약간 자만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이런 과정에서 잘 못하는 게 있다더라도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서 누가 끝까지 멘탈을 유지해서 가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고 공부를 하면서 좀 이렇게 안 되는 게 있거나 하는 게 있으면은 뭐 학원을 통해서든 저를 통해서든 다 말씀해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제가 저의 생각을 또 말씀드리고 같이 고민도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보면서 잘 못하는 게 있다, 안 되는 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있는 거 생각하진 않고요. 다만 한 가지 바라는 거는 꾸준하게만 시험장 들어갈 때까지 좀 흔들리지 않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둘 다를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긴 하는데 어느 순간 아팠어요. 그 흐름이 끊기잖아요. 그때부터 다시 회복하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한번 끊기게 되면 다시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아프지 않도록 건강도 관리해 주시고 멘탈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내가 잘 못하는 것 같다, 불안한 게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렇게 많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꾸준하게만 유지만 할 수 있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부족한 것들을 최대한 보충해 나갈 노력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출문제에 맞춰서 최근 출제형을 맞춰가지고 준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준비가 잘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저부터 되게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거 있잖아요. 출제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첨삭, 여기 특히 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고요. 첨삭하고 부족한 부분들도 제가 가급적이면 말씀 드려보려고 합니다. 답안을 보고 나서 여기는 이제 좀 어디 약한 것 같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어디를 좀 더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 방법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년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시는데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부터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거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뭐 질문이 있다고 하시면 제가 거기 맞춰서 답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그쵸? 그래요? 뭐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나중에라도 뭐 게시판도 있으니까요. 올려주시면 제가 또 확인해서 빠르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저는 이렇게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